과민성 대장증후군의 유산균이 도움이 되기는 된다. 왜 효과가 없는 분들이 있는가? 네. 안녕하세요. 아프지 마쇼의 닥터준스 김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프지 마쇼의 닥터준스 조준호입니다. 오늘은 배가 계속 아프신 분들이 이걸 도대체 뭐 때문인지도 알 수가 없고 배가 아픈 게 어떻게 하면 좋아지는지 이런 것들도 너무 오리무중이고 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지 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사실 요즘은 배가 아프다고 하면서 계속 설사를 많이 하시거나 아니면 변비가 심하시거나 네.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급격하게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다 라고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영어로 하면 뭐냐? 이리터블 바울 신드롬이죠. 그러니까 이리터블이란 말은 짜증이 난다, 화가 난다. 그러니까 장이 짜증이 화가 난 상태입니다. 네. 그럼 배만 아프면 되는데 배만 아픈 게 아니라 근육통도 있고 만성 피로에 뭐 없는 증상, 전신 증상들 뭐 피부 문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증상들이 생겨 보니까 이게 나는 도대체 뭐 이 모양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결국 이분들이 또 이제 진행이 되면 어떻게 되냐? 이제 사람들을 만나기가 꺼려집니다. 식당을 가면 화장실이 어디 붙어 있는 집도 찾아야 되고. 그러니까 버스를 못 타신다는 못 거예요. 타죠, 예. 네. 기차는 타겠는데 버스를 못 탄대. 그렇죠. 가장 걱정이 되는 게 그럼 대장암이냐? 음. 대장암이 아니어야지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라는 진단명이 붙기 때문에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으셨으면 대장암이 아닙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질병에 대한 상병명, 질병은 하나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되는데 그 이름을 가진 거에 대한 약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네, 있는데 이 증후군은 증상만 있지 뭔가 하나 딱 붙일 만한 상병, 질병명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나타나는 증상에 대해서 이것도 써봤다가 저것도 써봤다가 막 이래서 지치는 분들이 대부분 제일 첫 번째 찾는 게 유산균이죠. 그렇죠. 유산균. 그래서 그걸 먹고 좋아지신 분들도 있는데 그걸 먹어도 별로 안 좋더라. 또 이걸 먹었는데 더 심해지더라. 이런 분들도 있으시단 말이에요.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유산균이 도움이 되기는 된다. 왜 효과가 없는 분들이 있는가? 네. 이런 것들도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전처치가 돼야 됩니다. 전처치. 네. 일단 이 탄수화물 종류 돼 있죠. 그 탄수화물과 우리 몸에 있는 특정 세균들이 만나면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발효가 일어나 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뭐가 일어나야 되면 소화 흡수 과정이 돼야 되는데 그게 잘못돼 가지고 발효 부패 과정이 많이 일어나 버리면 가스가 많이 만들어지죠. 가스 많이 만들어지고 가스 많이 만들어지면서 그 안에 뭐가 되냐, 삼투압에 의해서 또 물이 또 들어옵니다. 장 내로 물이 많이 빨려 나와 버리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도 꾸르륵 출렁출렁 소리 나시는 분들은 그렇죠.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만약에 그런 나쁜 미생물들이 많을 경우에는 이게 유산균을 집어넣는다고 해도 좀 부족한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음식을 안 먹는 게, 나쁜 음식을 일단 빼는 게 중요하지만 그 다음으로는 이런 나쁜 균들을 없애는 것도 네. 굉장히 또 중요하죠. 우리가 피곤하고 이럴 때는 누가 우스갯소리만 해도 짜증나잖아요. 짜증나죠. 그러니까 장이 이미 짜증이 나 있는 상황에서는 뭐를 줘도 짜증이 납니다. 뭐 천년 묵은 산삼을 가져와도 짜증이 날 겁니다. 네. 그러면 이 장이 왜 짜증이 나 있을까? 이걸 보면 자꾸 이렇게 누가 건드리면은 처음엔 이렇게 하다 보다 계속 건드리면 짜증 나죠. 장 내부에서 일어나는 어떤 유해한 상황에 대해서 그것들을 통증이라는 형태로 반복적으로 이상한 자극들이 장에게 계속 주어지면 그 장은 짜증이 날 겁니다. 그럼 도대체 그럼 어디에서 생기는 통증인가? 네. 이런 것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네. 한 번씩 쥐어 짜듯이 아픈 거는 가스가 지나가야 되는데 그 가스가 제대로 못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장이 부어가지고 이 길을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우리도 호수를 보면 이렇게 탁 접힐 접힙니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에 물이 차가지고 결국은 수도꼭지가 뻥 터지는 일이 네네. 생기는데 그런 경우에는 한 번씩 확 쥐어짜는 그런 증상들이 네. 또 생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웅크리고 밥을 먹으면 아무리 장 기능이 좋아도 소화가 되겠습니까? 소화가 안 되죠. 안 됩니다. 척추는
내장 기관의 기능을 지휘할 뿐만 아니라 근육이 달린 모든 기관의 운동까지 지휘합니다. 근데 근육이라고 하면 우리 이런 것만 근육을 생각하죠. 그렇죠. 근데 심장도 근육, 근육이죠. 네. 장도 근육 운동을 해야지 똥도 싸고 방구도 낍니다. 이제 뭐 곱창 이런 것들 먹지 네, 않습니까? 네. 대부분 뭐 곱창 거기에 쫄깃쫄깃한 맛을 내는 거 이게 근육이다. 네. 그래서 장도 근육이고 그런 근육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항상 신경 작용이 들어가야 된다. 그렇죠. 그게 시작이 척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흉추에 문제가 생기면 장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고 그게 꼭 장이 아니어도 장에 문제가 생긴 것처럼 우리가 느낄 수 있다. 네. 그렇게 좀 이해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장을 자꾸 괴롭히는 음식들 이런 게 또 뭐가 있겠습니까? 알레르기입니다. 우리가 음식 알레르기는 두 종류를 좀 이야기를 하죠. 보통 급성 알레르기와 지연성 알레르기 이야기하죠. 급성 알레르기야 본인들이 먹으면 뭐 두드러기가 난다든지 뭐 이렇게 본인이 알지만 지연성 알레르기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바로 나타나지도 않고 그런 것들이 쌓여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 음식이 나를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인지 모른 채로 계속 살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급성 알러지는 금방금방 증상이 나타나니까 사실 뭐 피할 수 있는데 네네. 지연성 알러지는 수시간에서 수일간 걸리잖아요. 증상이 나타나는데 근데 그 증상이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머리부터 발끝까지입니다. 그렇죠. 뭐 오늘은 왜 좀 어지럽지? 오늘은 왜 머리가 멍하네? 아 오늘 눈이 뻑뻑하네? 오늘은 뭐 코가 막히네? 오늘 좀 피곤한데? 오늘 좀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아.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관련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음식하고 관련되면 대개는 두드러기가 나고 가렵고 이걸 먼저 떠올리시지만 애매모호한 증상이 며칠 전에 먹었던 음식 때문에 생긴다. 그러면 자 3일 전에 점심 뭐 먹었는지 기억하시는 분 여기서는 손 드는 거 잘 안 보이지만 그런 분들 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음식이 나를 괴롭힌다. 그러니까 모르고 계속 먹게 되니까 그렇죠. 만성적인 알러지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급성 알러지도 중요하고 만성 알러지도 장을 위해서는 꼭 검사를 해보시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검사를 환자분들을 통해서 해보면 남들이 상식적으로는 좋다고 알려진 음식들이 꽤 나와요. 그렇죠. 마늘 그렇죠. 뭐 좋다는 뭐 과일이나 이런 제품들, 뭐 치즈 뭐 이런 거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본인이 알았을 때는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아요. 난 이거를 좋다고 해가지고 뭐 쪄서도 먹고 달여서도 먹고 즙내서도 먹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 꿀에 담가서도 먹고 담가서는데 그게 6단계인데 6단계를 지금 몇 년 동안 먹어가지고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그렇죠. 네. 이 모양 이 꼴. 네네. 그래서 그런 것만 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지금 불편한 장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건강 수명을 늘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좀 얘기를 했지만 이게 알러지라고 하는 거는 자율신경계랑도 관련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급성 알러지는 사실 안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지만 이것도 자율신경계 치료를 잘 받게 되면 많은 부분이 그렇죠. 없어지게 되고요. 단계도 낮아지고 그렇죠.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만성 알러지인 경우에는 음식만 잘 피해도 신경작용을 덜 자극하기 때문에 많이 좋아지게 되는데 이렇게 알러지가 있다 그래서 계속 피할 일이 아니고 다시 먹어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 몸으로 만드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의 여러 가지 알러지들을 발견했을 때는 잘 적극적으로 좀 더 치료를 하시고 좋은 방법으로 장을 잘 복구를 하면 내가 음식을 먹어도 큰 문제가 안 생긴다. 피하는 거 좋은데 사실 평생 피할 수 없는 거죠. 거 아닙니까? 뭐 설탕도 물론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세상 맛있는 게 설탕하고 밀가루로 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설탕하고 밀가루가 두 개 붙어 있다. 그러면 진짜 맛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안 먹고 이 세상을 살 수가 있는가? 먹어도 내 몸에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는 몸으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무조건 피할 일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일이 가능하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치료를 해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또 엄청 그렇죠.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게 기능의학의 거의 한 60-70%를 차지한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데 그 많은 내용들을 오늘 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했는데요. 그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그런 간략하게 정리한 것들을 부분적으로 조금 더 풀어가지고 상세하게 이렇게 설명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참 좋겠네요, 그죠? 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